2억. 어디에 썼어? 무슨 말이야? 내 돈을 2억이나 빼돌린 거. 설명해봐. 그건 아이들 학자금으로. 또 거짓말이군. 7살, 2살짜리 아이들 학자금이 2억?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것도 너희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알고 싶어? 정말로? 그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너의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완벽한 표적이었지. 세상엔 우연이란 없어, 민서가. 모든 건 계획대로였지. 너 정말 못됐구나. 비즈니스일 뿐이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비즈니스라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개인적이 아니라고? 민서가 진정해.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어? 너가 뭘 망쳐놨는지 알아? 내 가정, 내 인생, 모든 걸 파괴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오랜만이야. 반갑다. 민석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대학 동창회 장소는 시끌벅적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로 가득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민석의 귀에 너무나 익숙했다. 정연이? 너 정말 많이 변했네. 잘 지냈어? 민석은 옛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건배했다. 정연은 대학 시절 그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졸업 후 연락이 뜸해졌다. 민석은 동창회 분위기에 서서히 젖어들면서도 자꾸만 입구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 한구석을 간지렸다. 야, 아직도 누군가 기다리는 표정이네. 옛날이랑 똑같아. 정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석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떨리네. 그래? 어디 큰 회사 임원 되셨다면서? 뭐가 떨려? 민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임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간 관리자야. 다들 어떻게 지내? 두 사람은 옛 친구들 이야기로 한참을 웃고 떠들었다. 그때였다. 민서가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데 1초가 걸렸을까. 하지만 민석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정말 너야? 윤서연. 대학 시절 민석의 첫사랑이자 평생 잊지 못할 여인이 15년 만에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은 세월의 흐름을 무색하게 할 만큼 우아한 모습이었다. 정연은 둘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났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날들, 캠퍼스를 거닐며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그들의 이별.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아름다워. 민석의 솔직한 감탄에 서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볼이 붉어졌다. 민석이 너야말로 더 멋있어졌네. 성공한 사업가 느낌이야. 여기 좀 시끄러운데 저쪽으로 가서 얘기할까? 민석은 조금 한적한 구석 자리를 가리켰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지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너 이제 중견 기업 임원이라며?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니던 회사가 생각보다 잘 됐어. 이제는 내 사업체도 하나 차리려고 준비 중이고. 전자부품 제조업이야. 그래서 요즘 많이 바빠. 민석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너는?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민석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나 혼자야.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민석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 이제는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래도 딸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딸이 있구나. 응, 지수. 이제 5살이야. 남편 닮아서 예쁘고 똑똑해.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딸 지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큰 눈에 긴 속눈썹을 가진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민석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었다. 정말 예쁘네. 너를 많이 닮았어. 고마워. 지수는 내 전부야. 남편이 떠난 후 그 아이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 하지만 지수를 보면 그럴 수 없더라고. 강해져야 했어. 민석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너는 항상 강했어. 대학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모습이 멋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재빨리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미안해.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더 듣고 싶어. 서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결혼은 안 했어? 민석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아직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 마흔 코앞인데 아직도 혼자야. 그렇구나. 너 같은 좋은 남자가 아직 솔로라니 의외네.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 아니면 내가 일에만 너무 집중했거나.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가끔 너 생각 많이 했어. 우리가 헤어진 후에. 서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너가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1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우리 왜 헤어졌었지? 민석이 살짝 웃으며 물었다. 서연도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너무 어렸나 봐. 나는 유학 가고 싶었고, 너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고. 그때 내가 더 붙잡을 걸 그랬나 봐. 아니야,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이 있었으니까. 후회하진 않아. 민석은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뻐.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들은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석의 회사 이야기, 서연의 육아 고충, 그리고 그들이 만나지 못했던 시간 동안의 추억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서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베이비시터 시간이 거의 다 됐어. 민석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 그들은 동창회장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어디 사는데? 데려다 줄까? 남양주 쪽이야. 괜찮아, 택시 타면 돼.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나도 그쪽 방향이야. 민석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의 집은 반대 방향이었지만 서연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지나갔다. 민석은 운전을 하면서도 종종 그녀를 흘깃 쳐다봤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돼. 서연이 길을 안내했다. 마침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차를 세우고 민석이 물었다.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래.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지수도 만나면 좋아할 것 같아. 민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꼭 보고 싶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럼 연락할게. 응, 기다릴게. 민석이 대답했다.
서연이 아파트 현관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석은 차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든 그녀의 모습이 그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다. 첫사랑과의 재회, 그녀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감정들.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경험했다. 그날 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눈빛,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들. 민석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서연아,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 민석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서연을 다시 만난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재회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동창회 이후 민석과 서연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대화로 시작했고 점차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민석은 매일 밤 서연과 통화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고 주말이면 서연과 지수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지수야, 인사해봐. 이분이 민석 삼촌이야. 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토요일 오후. 작은 카페에서 서연이 소개하자 지수는 수줍게 민석을 바라보았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지수는 엄마의 치마 뒤에 반쯤 숨어 있었다. 안녕, 지수야. 엄마한테 너의 이야기 많이 들었어. 만나서 정말 반가워. 민석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수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민석 삼촌, 안녕하세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빛났다. 지수야,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민석은 조그만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지수는 엄마를 올려다봤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다. 상자를 열자 작은 인형이 나왔다. 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와! 토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수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 지수가 토토로를 좋아하는지? 민석은 씩 웃었다. 그냥 직감이었어. 아, 사실은 지난번에 너 SNS에서 지수가 토토로 영화 보는 사진을 봤거든. 서연은 감동한 듯 민석을 바라봤다. 세심하네. 고마워. 그날 이후로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주말마다 놀이공원, 동물원, 영화관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민석은 점점 서연과 지수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다. 동물원에서 지수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동물들을 구경하는 동안 민석과 서연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너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수에게 너무 소중해. 나에게도. 서연이 말했을 때 민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되고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민석아,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난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돼. 민석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소리야? 너와 지수는 내게 짐이 아니라 선물이야. 내가 정말 행복해. 하지만 난 이혼녀이고, 지수도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돼? 지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리고 너는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석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고마워, 민석아. 멀리서 지수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엄마, 민석 삼촌. 기린 봤어요. 정말 커요. 민석과 서연은 미소를 교환하며 지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재회를 넘어 깊어지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한강 공원에서 민석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는 가운데 민석은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차키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연아, 나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달빛 아래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민석을 바라보았다. 이건 차키? 지수도 있고 차는 한 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살 집도 알아보자. 아직 계약은 안 했어. 너와 지수가 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결정하려고. 서연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지수도 있고. 물론이야. 지수도 이제 나를 좋아하잖아. 우리 셋이 가족이 되면 좋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하지만 나도 그러고 싶어.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찾아본 집을 보러 갔다. 넓은 거실과 지수를 위한 예쁜 방.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까지 갖춘 아파트였다. 여기 정말 좋다. 서연이 감탄했다. 마음에 들어? 그럼 계약하자. 민석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민서가 월세가 비싸지 않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야. 민석은 서연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다. 걱정 마.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계약할 거야. 아니, 가능하면 매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매매? 그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눈이 다시 한번 촉촉해졌다. 약혼 기간 동안 민석은 서연이 원하는 대로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민석은 서연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다. 서연이 꿈꾸던 웨딩드레스, 럭셔리한 웨딩홀, 유명 연예인의 축가까지. 비용이 상당했지만 민석은 서연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좀 검소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친구 정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이가 평생 마지막인 결혼식이라고 생각하고 싶대. 그 소원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 정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돈 쓰는 것도 아끼더니. 사람이 변하지. 특히 사랑에 빠지면. 민석의 말에 정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행복하다면 좋겠다. 근데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만난 지 1년도 안 됐잖아. 인생은 짧아.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야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민석은 서연의 취향이 생각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면도 서연의 일부라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민석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제단 앞에 섰다. 지수는 꽃바구니를 들고 천사처럼 걸어왔다. 서연 씨,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지수와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민석의 서약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의 시작을 축하했다. 그 중에서도 민석의 부모님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기뻐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다. 정말 화려한 결혼식이었어. 서연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준비했네. 결혼식이 끝나고 민석의 어머니가 말했다. 약간의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서연이가 평생 마지막인 결혼식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연이 보인 화려함에 대한 집착이 약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다. 서연이도 행복한 결혼식을 꿈꿀 권리가 있지. 결혼 후 세 사람은 민석이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특히 지수에게 갑자기 생긴 아빠라는 존재는 낯설었다. 아침 식사 시간,
지수는 여전히 민석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민석은 서연에게 눈짓했다. 지수야, 이제 민석 삼촌은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볼래?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석을 바라봤다. 아빠요? 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수야. 이제 내가 지수 아빠야. 괜찮아?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계속 우리랑 살 거예요? 물론이지. 앞으로 계속 함께 살 거야.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민석과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각자의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민석에게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설렘, 서연에게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수야,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내가 기다릴게. 민석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수에게 다가갔다.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마다 함께 놀아주며 지수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어느 날 아침, 지수가 악몽을 꾸고 울면서 깨었다. 민석이 먼저 지수의 방으로 달려갔다. 지수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꿨어? 지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석의 품에 안겼다. 아빠, 무서웠어요. 그것은 지수가 처음으로 민석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민석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아빠, 오늘은 유치원에 데려다 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지수가 자연스럽게 민석을 아빠라고 불렀다. 민석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럼, 지수야. 아빠가 데려다 줄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 되어가고 있네. 민석은 사업에 더욱 열중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고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었다. 이사 갈까? 더 넓은 집으로? 새 차도 필요할 것 같아. 지수 교육비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민석은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늦은 귀가와 주말 출장이 이어졌다. 서연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때때로 외로움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서연아. 조금만 더 바쁘면 곧 안정될 거야. 괜찮아. 우리 위해서 하는 거잖아. 같은 대화가 반복될수록 서연의 목소리에는 점점 냉담함이 묻어났다. 민석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을 때 서연은 전화 통화 중이었다. 민석이 현관문을 열자 서연은 황급히 통화를 끊었다. 일찍 왔네? 서연이 약간 당황한 듯 물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유치원 엄마들이랑 지수 소풍 얘기.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 의심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연은 종종 베란다에 나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석이 출장을 갔다 돌아온 어느 날, 서연의 옷장에서 그가 본 적 없는 새 옷들이 눈에 띄었다. 이거 새로 산 거야? 민석이 물었다. 응. 세일 중이라 좀 샀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예쁘네. 그냥 언제 샀나 궁금했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출장은 어땠어? 피곤하지? 민석은 서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가족의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행복 속에서 미처 보지 못한 작은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침실에서 민석은 잠자리에 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아. 널 행복하게 해줄게. 시간은 흘러 민석과 서연의 결혼 생활은 1년을 넘어섰다. 그동안 민석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서연도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석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민석은 깜짝 놀라 서연을 끌어안았다. 정말? 언제 알았어?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이제 8주 정도 됐대. 민석은 서연의 배에 손을 얹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는구나. 지수도 동생이 생겨서 좋아하겠다. 그렇게 기대와 설렘 속에 서연의 임신 기간이 지나갔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분만실에서 들려온 의사의 목소리에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들 사이에 아들 준우가 태어났다. 간호사가 붉은 얼굴에 작은 아기를 민석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너무 예쁘다. 지친 표정의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출산의 고통은 컸지만 가족이 더욱 완전해졌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준우야, 앞으로 아빠가 너와 지수 그리고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민석은 준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약속했다. 이제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책임감이 더 커졌지만 그만큼 행복도 배가 되었다. 아빠, 나도 동생 볼래요. 병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이제 7살이 된 지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이제 너는 누나가 되었어. 동생을 잘 돌봐줄 수 있겠니? 민석이 물었다. 지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죠. 제가 준우 잘 지켜줄게요. 서연은 자신의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의 눈물인지 다른 감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석은 그저 가족의 완성에 기뻐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아기의 울음소리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민석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틈틈이 서연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퇴근 후에는 지수의 숙제를 봐주고 밤에는 준우를 안고 재우기도 했다. 피곤하지? 내가 아이 볼 테니까 너는 좀 쉬어. 민석의 말에 서연은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괜찮아. 너도 회사 일로 피곤할 텐데. 내가 할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민석은 서연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서연아,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민석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회사에서의 민석은 승승장구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사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계속되었다. 김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에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성공은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교육,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좋은 날이라서? 민석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었다. 특별한 저녁 식사와 선물을 준비했다. 집에 도착한 민석은 조용한 분위기에 의아했다. 평소 같으면 지수의 장난스러운 목소리나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릴 시간이었다. 서연아? 지수야? 나 왔어. 응답이 없었다. 민석은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다가 민석을 보고 황급히 화면을 껐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민석은 눈치채지 못하고 웃으며 다가갔다.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일부러 일찍 왔지. 아이들은? 아, 지수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준우는 방금 재워뒀어. 서연은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늘 특별한 저녁 먹으러 갈까? 예약해놨어. 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 준비할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서연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했다. 레스토랑 분위기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어딘가 정신이 팔린 듯했다. 무슨 일 있어? 핸드폰을 자꾸 보내. 민석이 물었다. 아니, 지수가 친구 집에서 잘 있나 걱정돼서. 곧 데리러 가야 하거든. 서연의 대답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타자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은 얼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끄는 서연이 말했다. 지수 데리러 가야 해. 친구 엄마가 지수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한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다. 서연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요즘 뭔가 고민 있어? 내가 도울 일 있을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육아가 좀 힘들어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민석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준우가 첫 돌을 맞았다.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돌잔치를 열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가운데 민석은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완벽한지 새삼 느꼈다. 우리 준호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렴. 민석은 준우를 안고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떠올렸다. 서연은 황급히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아했지만 곧 손님들과 대화하느라 잊어버렸다. 돌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민석은 평소 서연의 사생활을 존중했기에 핸드폰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내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해. 다음에는 꼭 시간 내줘. 발신자 이름은 재훈이었다. 민석은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서연이 아는 사람 중에 재훈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석은 얼른 자세를 바로 했다. 서연이 나와 민석 옆에 앉았다. 아이들 잘 자? 민석이 물었다. 둘 다 꿈나라에 갔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민석은 핸드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음을 접었다. 친구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완벽해 보이던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다. 민석의 마음속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 갔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서연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제는 패턴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일 저녁이었다. 민석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다. 서연아? 지수야? 준우야? 나왔어. 민석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쳤다. 시계를 확인하니 저녁 8시. 이 시간이면 보통 지수는 숙제를 하고 준우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지수와 준우 데리고 엄마 집에 갔어요. 내일 아침에 돌아올게요. 서연. 민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보통은 미리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이상하네. 민석은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민석입니다. 혹시 서연이랑 아이들 거기 있나요? 아니, 여기 없는데? 왜, 무슨 일 있니?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메모를 남겼길래. 아마 다른 데 갔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상했다. 서연이 거짓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주에도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다며 늦게 돌아왔는데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날 서연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민석은 머리를 싸지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서연이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걸까? 핸드폰으로 서연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의 위치 공유 기능은 꺼져 있었다. 늘 켜두던 기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꺼놓기 시작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민석은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다. 서연의 변화는 언제부터였을까? 준우가 찻돌을 지나고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였던 것 같았다. 잦아진 외출, 전화 통화를 위해 베란다로 나가는 습관, 갑자기 시작한 피트니스 센터 등록, 새로운 옷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 처음에는 출산 후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민석은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서연의 미소 속에 거짓이 숨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생각이 많은 건가? 그날 밤 11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왔어? 서연이 아이들 없이 혼자 들어왔다. 그녀의 볼은 상기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지수랑 준우는? 어머니 집에 있다며? 민석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금방 표정을 정리했다. 응.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하룻밤 재워주기로 했어. 엄마가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준대서. 방금 어머니랑 통화했어. 어머니는 너희들이 거기 없다고 하셨는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내 친구 민지네 집에 갔어.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요즘 너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겨? 그럼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말했잖아, 친구 집에. 민석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그 친구한테 전화해볼까? 내가 지금 아이들 데리러 가고 싶은데. 서연의 눈에서 불안감이 번뜩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아이들 데려올게. 서연은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30분 후 서연이 지수와 준우를 데리고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졸린 표정이었다. 민석은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다. 아빠, 지수가 민석에게 달려와 안겼다. 지수야, 준우야. 어디 있었어? 재미있었어? 지수가 대답했다. 재훈 아저씨네 집에 있었어요. 아저씨가 장난감도 많이 사줬어요. 민석의 귀에 재훈이라는 이름이 크게 울렸다. 그날 밤 본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 이름이었다. 서연이 급히 끼어들었다. 지수야, 이제 늦었으니까 자자. 준우도 많이 피곤해 보이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방에 데려다 재웠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로 나온 민석은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마주했다. 재훈이, 누구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냥 예전 회사 선배야. 오랜만에 만나서 아이들도 인사시키고 싶었어. 왜 거짓말했어? 어머니 집에 간다고. 너가 싫어할까봐. 남자 선배라서.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나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었어? 너의 친구들 만나는 걸 내가 언제 막았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서연의 사과에도 민석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민석은 서연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폈다. 주말 민석이 집에 있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서연이었지만 그가 회사에 있는 평일에는 종종 외출이 잦아졌다. 민석이 갑자기 집에 일찍 돌아오겠다고 하면 항상 그녀는 뭔가에 쫓기듯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달에 2번 일정한 요일에 서연은 학부모 모임이 있다며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올 때면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민석의 의심은 더욱 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을 믿고 싶었다. 그토록 행복했던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석은 용기를 내어 서연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는 거실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서연이 바꿔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석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민석의 머릿속은 서연과 재훈이라는 남자로 가득 찼다. 대표님,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회사 직원의 걱정 어린 말에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좀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퇴근 후 민석은 차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집으로 바로 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할지 고민되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여보, 오늘 집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지수 학예회 준비 때문에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지수의 학예회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 그래? 언제 하는데? 내가 꼭 보러 가고 싶은데.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 준비 모임이야. 알았어. 나중에 날짜 알려줘. 전화를 끊고 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직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차를 출발시켰다. 목적지는 지수의 학교였다. 학교 앞에 도착해 경비 아저씨께 물었다. 오늘 학부모 모임 있나요? 1학년 3반.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무 모임도 없어요. 학교 행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직감이 맞았다. 서연은 또 거짓말을 했다. 그는 차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다. 서연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민석은 차를 출발시켰다. 그때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길 건너편 카페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석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들을 지켜봤다. 서연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 있었다. 남자가 서연의 손등에 키스하는 모습을 본 순간 민석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신호등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민석은 그저 앞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실감하고 있었다. 결국 서연과 남자가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보고 민석은 결심했다.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서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거짓말과 배신뿐이었다. 집 앞에 도착한 민석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떤 표정으로 서연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민석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평소처럼 행동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진실 찾기에 나설 것이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 민석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회사 중역 회의 중이었다. 여보세요? 김민석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민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강미라라고 합니다. 김민석 씨와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민석은 회의실 밖으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무슨 일인지 간략하게라도. 당신 아내에 관한 일입니다. 윤서연 씨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근 서연의 이상한 행동들과 그가 목격한 카페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서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심호흡을 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누굴까? 서연이와 무슨 관계지? 회의가 끝나고 민석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여보,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 그래? 몇 시쯤 들어올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 아마 9시는 넘을 것 같아. 너무 기다리지 마.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서로 거짓말하는 부부가 되었다. 오후 7시 약속한 카페에 도착한 민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문을 주시했다. 몇 분 후 세련된 차림의 40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민석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김민석 씨? 네. 강미라 씨 맞으신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미라는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잠시 망설이더니 민석에게 건넸다. 이걸 먼저 보세요.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자마자 그의 손이 떨려왔다. 사진 속에는 서연과 한 남자가 서로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서 그들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그들이 호텔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뭡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과 당신 아내의 사진이에요. 미라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은 10년째 불륜 관계예요. 당신이 서연 씨를 만나기 전부터. 민석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년이라고요? 그럴 리가.
서연 씨가 당신에게 이혼했다고 했나요? 아니면 남편이 사망했다고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별했다고.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짓말이에요. 서연 씨는 제 남편 이재훈과의 불륜 때문에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사별이 아니라 이혼이었죠.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초기에 서연이 들려준 이야기들, 그녀의 슬픈 과거,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연민을 느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지수는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는 제 남편의 아이예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민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10년 동안 저는 참아왔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특히 준우가 태어난 후로.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우, 우리 아들이 무슨 상관이? 준우도 제 남편의 아이예요. 미라의 한마디에 민석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든 사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어야만 해. 목소리가 떨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여기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미라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민석은 그것을 받아들 힘조차 없었다. 그들은 당신이 바쁘게 일할 때마다 만났어요. 가끔은 당신 집에서 아이들이 잠든 후에. 민석의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증거는 더 있어요. 핸드폰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그들의 메시지. 저는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모아왔어요.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석은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봤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사진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남편분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서연 씨를 떠날 생각이 없대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10년이나 된 불륜이라. 그렇다면 내가 그저 경제적 도움을 주는 존재였던 거군요. 민석 씨,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서연 씨는 당신과 결혼하면서도 재훈을 계속 만났어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민석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준우가 정말 제 아들이 아닌가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미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어요.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샘플을 수집했어요. 민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결론부에 적힌 99.99% 확률로 부자 관계 성립이라는 문구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재훈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라의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끝내야죠. 카페를 나온 민석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민석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겨우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다. 지금 가고 있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민석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짓된 다정함이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민석은 어떻게 서연을 대면해야 할지 고민했다. 당장 모든 것을 폭발시키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특히 준우, 비록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2년간 아버지로서 사랑했던 아이였다. 집 앞에 도착한 민석은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은 평소처럼 행동하고 내일 변호사를 만나 모든 준비를 할 것이다. 그 후에 서연과 대면하기로.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집 그리고 가족.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얼룩진 곳. 아빠 왔다. 지수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파왔다. 지수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2년간 아버지로서 사랑했던 감정은 진짜였다. 밥 먹자, 여보. 서연이 부엌에서 그를 불렀다. 식탁에 앉은 민석은 서연과 아이들을 바라봤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연극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오늘 회의 어땠어? 힘들었지? 서연의 관심 어린 질문에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조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거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연기가 완벽했다. 민석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서연은 항상 연기를 해왔던 것이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민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다. 서연이 옆에 앉았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 민석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좋아. 알아볼게.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석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 먼저 자러 갈게. 너무 피곤해. 민석은 침실로 향했다. 서연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은 견딜 수 없었지만 오늘 하루만 참기로 했다. 침대에 누운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 가족, 행복.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서연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석이 자는 척하는 줄 모르고 옆에 누웠다. 잠시 후 그녀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민석은 눈을 감고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준비가 끝난 후에 확실한 시간이 올 것이다. 그날 밤 민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그의 새로운 삶 그리고 진실과의 대면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회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석아, 이쪽으로 와. 박정훈 변호사는 민석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민석의 대학 선배였다.
형,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급한 일이야. 민석은 가방에서 어제 강미라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과 DNA 검사 결과를 정훈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해. 정훈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심각하네. 이런 경우 증거는 충분한 것 같아. 특히 DNA 검사 결과가 있으니.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능해. 하지만 그 전에 아내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먼저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너가 알아야 할 것들을 설명해 줄게. 정훈은 이혼 소송의 절차와 필요한 증거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민석은 메모를 하며 집중했다. 민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나도 모르겠어. 지수는 내 아이가 아니고 준우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키웠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정훈은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다. 법적으로는 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면접 교섭권은 요구할 수 있어. 특히 준우의 경우 출생신고가 너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을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아버지는 자신뿐이었는데. 일단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그럴 수 있어. 서두르지 마. 하지만 증거는 잘 보관해두고 아내와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녹음을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됐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민석은 오랜만에 회사에 휴가를 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고 서연과의 대면을 준비해야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긴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아이들은 잠깐 어머님께 부탁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서연의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야? 오늘은 일이 많이 없나 보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여전히 연기 중인 서연이었다.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7시쯤 집에 갈게. 알았어. 아이들은 엄마한테 부탁할게. 민석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오후 시간, 민석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오늘 할 대화의 내용을 정리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진실을 요구할 것. 그리고 그의 결정을 알릴 것. 시계가 7시를 가리켰을 때 민석은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왔어? 저녁 먹을래? 민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 배고프지 않아. 거실에서 얘기하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민석을 따라 거실로 향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해 보여. 민석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서연아,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해. 이재훈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다. 누구? 아, 그때 회사 선배? 거짓말 그만해. 이재훈. 강미라의 남편이자 너의 오랜 불륜 상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소리야? 민석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사람 맞지? 지난주 금요일 너희가 카페에서 만났어. 그리고 이 호텔로 들어갔고
사진들을 보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이런 사진을? 강미라 씨가 주셨어. 그분이 어제 나를 찾아왔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강미라 씨가? 너를? 그래. 10년이나 너희들의 불륜을 지켜봤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해. 지수는 이재훈의 아이지?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민석은 더 이상 그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다. 응. 그 작은 고백에 민석의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다. 비록 예상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더 고통스러웠다. 준우도? 서연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끝까지 감정을 억눌렀다. 왜 나와 결혼했어?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왜 나를 이용한 거야? 서연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 사람 계속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나는 안정을 원했고 지수에게 아버지가 필요했어. 너가 다가왔을 때 나는 이용하기로 했지. 민석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돈, 내 사회적 지위, 모든 걸 이용했어.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따뜻함이 좋아졌어. 정말로 너를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계속 그와 불륜을 이어간 거야? 내가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 너는 그 사람과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준우, 정말로 그의 아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질문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DNA 검사 결과도 있어. 강미라 씨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샘플을 채취했대. 99.9% 일치. 민석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서연은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준우를 임신했어? 내 아이라고 속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민석은 비웃음을 지었다. 나를 이용해 그의 아이를 낳은 거야? 법적으로 내 아이로 등록하고? 민석아,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생각이었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녀에게는 대답이 없었다. 민석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전달될 거야.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어. 이재훈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거고. 서연이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 그냥 그냥?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잊으라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했어. 너의 슬픈 과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강인함.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서연은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아, 지수와 준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들은 너를. 아버지라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유일한 아버지인 건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하지만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어. 민석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아이들과는 면접 교섭권을 요구할 거야.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게. 그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서연이 민석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피했다. 다음 달까지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 당분간 내가 호텔에 있을게. 너가 새 거처를 찾을 때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 있어도 돼. 하지만 이번 달까지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이재훈에게 가면 되잖아. 그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받아줄 거야.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이 없대. 아직은. 아직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니까 이재훈에게 가. 민석의 냉소적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울 뿐이었다. 민석은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온 민석은 차 안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를 덮쳤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과 대화했어. 모든 것을 인정했어. 내일 만나서 상세히 이야기해요. 호텔로 향하는 길. 민석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를 감쌌다. 호텔 방에 도착한 민석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전야이기도 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민석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민석의 이혼 소송 제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시작되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전달된 후 서연은 수차례 민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석은 모든 소통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기로 결심했다. 민서가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 다음 달 15일이야. 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민석은 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더 강하게 빛났다. 서연 씨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어. 이혼은 받아들이되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최소화하길 원하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나 보네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그날 저녁 민석은 임시로 얻은 원룸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차림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못했다. 민석아, 제발 대화 좀 하자. 민석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연이 발을 끼워 넣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했을 텐데.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이렇게 끝낼 필요 없잖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이들? 내 아이도 아닌데 왜 내가 신경 써야 해? 그렇게 말하지 마. 너도 지수와 준우를 사랑했잖아. 그래, 사랑했어. 내 아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 서연은 억지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미안해. 재훈이와는 완전히 끝냈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민석은 차갑게 웃었다. 또 거짓말이군. 너가 어제도 그 사람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연은 갑자기 민석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우리 가족을 지키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가족?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던 적 있어? 너에게 난 그저 경제적 지원자였을 뿐이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지 않아.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속이나? 내 등 뒤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계속하면서?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민석아, 너가 모르는 게 있어. 재훈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 서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그때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정훈 변호사라고 떠 있었다. 여보세요? 민서가 중요한 발견이 있어. 서연 씨가 지난 2년간 상당한 금액을 별도 계좌로 빼돌린 흔적을 찾았어.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나 돼요? 2억 원 정도. 매달 조금씩 규칙적으로 빼낸 것 같아. 민석은 서연을 노려봤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에 들를게요. 전화를 끄는 민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2억. 어디에 썼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이야? 내 돈을 2억이나 빼돌린 거 설명해봐. 서연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아이들 학자금으로. 또 거짓말이군. 7살, 2살짜리 아이들 학자금이 2억? 민석은 작은 테이블을 세게 쳤다.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서연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민서가. 그건 그 돈으로 재훈과 도망갈 계획이었지? 아니면 그에게 줬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것도 너희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민석의 직감이 맞아떨어졌을 때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알고 싶어? 정말로? 그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서연의 차가운 고백에 민석은 충격을 받았다. 난 재훈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 그가 돈 때문에 와이프와 이혼하지 않자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지. 그때 너가 나타났어.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었어. 너의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완벽한 표적이었지. 민석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연출된 거짓이었다니. 처음 계획은 간단했어. 너와 결혼해서 경제적 안정을 얻고 지수의 양육비를 해결하는 거였지. 민석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세상엔 우연이란 없어. 민서가. 모든 건 계획대로였지.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너 정말 못됐구나. 서연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만 남아있었다. 비즈니스일 뿐이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비즈니스라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개인적이 아니라고? 민석은 벽을 세게 쳐서 작은 액자가 떨어져 깨졌다. 서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민서가 진정해.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어. 너가 뭘 망쳐놨는지 알아? 내 가정, 내 인생. 모든 걸 파괴했어. 서연은 이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석의 분노는 그녀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민서가 그만해. 무서워. 무서워? 내가 지난 2년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너가 거짓말할 때마다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내 아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이 사실은 민석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가. 당장 나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송에서 너도 잃는 게 많을 거야. 재훈이 좋은 변호사들을 붙여줬어.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 너에 대한.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해봐.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는군. 널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문이 닫히고 민석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연의 냉혹한 고백이 메아리쳤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 공판 날짜가 다가왔다. 민석은 정훈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침묵을 지켰다. 민서가 서연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는 통보가 왔어. 너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다는 내용이야. 민석은 놀란 눈으로 정훈을 바라봤다.
말도 안 돼. 난 한 번도. 알아. 하지만 그들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아마 지난번 너가 화를 냈을 때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가 내 분노를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민석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이재훈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서연 측은 민석이 폭력적이고 경제적으로 억압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저희는 민석 씨가 서연 씨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듣자 민석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날 밤 그가 분노했던 순간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정훈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녹음 파일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훈은 서류 다발을 제출했다. 이것은 서연 씨가 민석 씨의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증거입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실제 유출된 파일들의 목록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변호사와 속삭였다. 또한 저희는 서연 씨와 이재훈 씨가 민석 씨와의 결혼을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도 제시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들을 보시면 대형 화면에 서연과 재훈 사이의 문자 내용이 떠올랐다. 민석이 완전히 넘어왔어. 곧 프로포즈할 것 같아. 잘했어. 결혼하면 그의 회사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돈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지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민석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서연의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증거의 신빙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회사 기밀 유출에 관해서는 별도의 형사 소송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이 일시 중지되고 민석은 힘겹게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서연과 재훈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훈은 민석을 위협적으로 노려보았다. 민석 씨,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저희에겐 더 많은 카드가 있으니까요. 민석은 그들 앞에 당당히 섰다. 난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하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서연이 민석의 팔을 잡았다. 제발 그만해. 아이들만 생각해봐. 민석은 서연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걱정 마.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게. 너랑 재훈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훈이 앞으로 나섰다. 위협하지 마십시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게임? 이게 너희에겐 게임이었나 보군? 내게는 인생이었는데. 정훈이 다가와 민석의 어깨를 잡았다. 가자, 민석아.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 없어. 법원을 나오며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의 재판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마지막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소송 끝에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민석은 정훈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앞줄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했다. 재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판결이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는 김민석 씨와 윤서연 씨의 이혼 소송 그리고 이재훈 씨에 대한 상간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첫째, 김민석 씨와 윤서연 씨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둘째, 재산 분할에 있어 서연 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므로 공동재산에 대한 서연 씨의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석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셋째, 이재훈 씨에 대한 상간자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민석 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넷째, 서연 씨는 민석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혼인 중 재산 갈취에 대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다섯째, 지수 양과 준우 군의 친권은 생물학적 부모인 서연 씨에게 부여하나 민석 씨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말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들을 완전히 잃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서연 씨의 회사 기밀 유출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패배와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축하해, 민석아. 완전한 승소야. 정훈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 고마워요. 덕분이야. 법원을 나서는 민석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지만 정의는 그의 편이었다. 3개월 후 민석은 한강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이혼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었다. 아빠, 멀리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지수가 달려오고 있었고 서연은 준우를 안고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지수야, 민석은 달려오는 지수를 안아들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수가 소중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지수가 민석의 목을 꼭 안았다. 나도 보고 싶었어. 지수야.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옷차림과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수수한 차림으로 변해 있었다. 잘 지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너도? 준우도 많이 컸네. 서연은 준우를 민석에게 건넸다. 준우야, 아빠 왔어. 민석은 조심스럽게 준우를 안았다. 아이는 낯설어하는 듯했지만 곧 민석의 품에서 편안해졌다. 나는 저쪽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5시에 데리러 올게. 서연은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아이들 옷이랑 간식 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서연이 떠나고 민석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수와 그네를 타고 준우와 모래놀이를 했다. 그 시간이 민석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아빠, 우리 집에 언제 돌아와요? 지수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민석의 가슴이 아팠다. 지수야, 아빠는 이제 다른 집에서 살아.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어. 약속할게. 알겠어요.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민석은 지수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5시가 되자 서연이 돌아왔다. 잘 놀았니? 서연이 지수에게 물었다. 네. 아빠랑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민석은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는 순간 민석이 그녀를 불렀다. 서연아. 서연이 돌아봤다.
아이들 잘 부탁해. 서연은 잠시 민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럴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민석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그는 이제 유명한 CEO가 되었다. 서연과 재우는 회사 기밀 유출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석의 탄원으로 서연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이들을 생각해서였다. 민석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도 따로 마련했다. 그는 2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민석 선배,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 시절 후배인 지연이 서 있었다. 지연아, 오랜만이네. 혼자 드세요? 제가 같이 앉아도 될까요? 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고 민석의 회사 성공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지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혼했어. 1년 전에.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는 그 일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민석은 지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오랜만에 민석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전 지연이 물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물론이지. 연락할게. 그날 밤 민석은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다. 깊은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사무실에 도착한 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서연, 지수, 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만 이제는 지수와 준우만 있는 사진으로 바꿔놓았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가족이었다. 김 대표님,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밝았고 어깨는 당당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 민석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나 민석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있어요. 왜요? 함께 저녁 먹을래?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어. 좋아요.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민석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가 지난 1년간 써온 일기가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데 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한다. 모든 상처와 함께,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낸 강인함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석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